세금으로부터의 자연인들입니다. 세부법인 노마의 오! 5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가 이번 달 5월까지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음 달 6월까지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다음 달 6월까지 신고하시는 분들이 항상 여쭤보시는 게 왜 200만 원을 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6월까지 신고 대상자이신 성실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실신고는 누구 보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장부 기장에 따라서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 특정 업종 매출 기준을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5월 1일부터 5월 말, 올해는 6월 2일까지죠. 이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이 돼요. 자기 소득 금액이 24년도에 아까 말한 대로 넘어가면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하고, 그러면 성실신고라는 것은 납세자분들도 성실하게 신고하고 저희 세무 대리인도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성실하는 제도는 국세청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세무대리한테 좀 약간 용역식으로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도 긴장하고 실제 사업하시는 좀 많이 긴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세무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외식업을 많이 하시니까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통은 이제 사장님들이 성실신고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7.5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자체에서 외식업은 좀 특수하게 영세업으로 봐서 혜택을 많이 주는데, 법인으로 되는 경우 이제 일반 회사로 동급이 돼요. 그러니까 혜택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세금이 오히려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좀 15억은 넘어야 법인 전환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정도도 안 하시는데 이제 자기가 성실됐다고 법인과 같은 의무를 지우다 보니까 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15억은 넘어야 그래도 국방 기준 좀 껴본다, 그 정도. 10억 정도 기준으로 법인전환 할 때의 합산 기준은 뭐예요? 성실사업자가 이제 내가 단독 명의로 있으면은 단독 매장을 합산해서 이제 성실신고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외식업 같은 경우는 다점포들이 되게 많으세요. 공동 명의가 또 특히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가 많은데 내가 개인 사업자고 추후에 내가 2호점을 할 때 공동사업자로 오픈을 하면은 밀법으로 보면은 조합원이라고 해서 합산을 안 해요. 매장이 두 개에서 7.5억이 넘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실사업자로 안 돼요. 공동사업 하시는 분들 미리 사전에 꼭 세무 대리인이라고 합의하셔서 행보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간편장부나 복식고기 뜨고자를 분석할 때는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성실신고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가결선을 통해서 미리 매출액을 예상하시고 이제 세무사님과 항상 준비를 네. 예. 근데 이 말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당연히. 왜냐면은 저희가 신고하는 거는 지금 2025년 5월에 신고를 하잖아요. 당해연도라는 거는 저희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전 연도는 23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직전 연도라고 하면 24년도를 생각하고 당해연도 하면 25년도를 생각하는데, 저희 신고는 24년을 기준으로 25년 5월에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정보 작성이 돼야 되는데 최초 이제 회사에서 이 거래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 정리해서 세무대리 하시는 것을 이제 토스를 해주겠죠. 그럼 세무대리인들은 그 진행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 확인하고, 이때 이제 시간이 많이 들죠. 검토 후에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그런 걸 차례로 옮깁니다. 저희도 요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분이 딴 데에서 이제 장부를 다 작성했는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성실신고가 된 게 그 장부 때문에 된 게 아니고 3.3% 기타 소득이 엄청 큰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고해달라고 문의가 왔는데 제가 처음부터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만약에 세무사가 이거 작성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해야 돼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확인서에 대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이 되거든요. 미제출세 우표하고 그 수익금액의 0.9%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 되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세무서 대상을 선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세무사님들이 상실 신고를 좋아하시나요? 처음에 생길 때는 부담스러웠죠. 왜냐면 이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세무사한테 시켜? 왜냐면 저희는 국가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처음에는 부과시키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리고 초반에는 성실 금액이 높아서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기준 금액이 낮춰지면서 대상자가 많아졌어요. 지금은 세무사랑 자영업자가 지금 뭐 둘 다 저는 윈윈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업체에서 자기도 성실인지 몰랐던 거예요. 특히 이렇게 갑자기 되시는 분들이 장부를 기장을 안 하고 사업장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보험 설계사들 아니고 대박 나가지고 막 수익 금액이 5억이 넘으신 경우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장부를 1년치를 맡겨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24년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5년도 지금에 오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장부를 해줄 수 없고 성실로는 못 들어간다. 대신 가산세 5% 내시고 그것도 수용하시면 제가 신고를 해드리겠다 하고 신고를 해드렸는데 다음 년에 바로 세무조사 나와서 페널티 먹고 다행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성실 신고를 넣었다면 징계 먹고 한동안 쉬었어야 됐을 거예요. 네. 그래도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어쨌든 성실 신고 대상인 분들은 만약 내가 거래처면 당해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만 한 10월 정도면 윤곽이 나와서 그때는 가결상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충분한 대비를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두려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성실 확인 비용 200만 원이 있다라고 해요. 그 200만 원, 왜 200만 원인 건가요? 200만 원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200만 원 더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증명을 회사에서 받아서 거래증명을 다 사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풀이 많이 들어요. 시간과 노력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시고 저도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좀 난감하긴 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낼 세금을 세액공제 120만 원 해주고 거기에 또 200만 원 내 세율도 공제를 해주시고 건강보험도 사실 비용 처리되니까 감소하니까 저는 거의 200만 원을 저희한테 주지만 국가 세금의 그 정도는 거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실비라고 많이들 말씀드려요. 근데 어차피 저희한테 이게 안 나가도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장님들은 이걸 활용해서 미리 세무사를 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고 절세나 혜택을 받으시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궁금한 게 성실신고는 특별한 절세 전략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의 개인 사업자분들은 의외로 이제 잘 못 챙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비용 부분에서 대표님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런 걸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사업용 계좌를 확인을 해서 수익금액 빠진 것도 체크를 하고 챙겨드리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막연하게 불리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니까 실제 비용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고 거기다가 이제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고 일반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혜택이 없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대신에 그만큼 또 혜택도 많이 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대표님들이 놓치지 마셔야 할 수익금에 관련해서 저희가 세무계산서 부분은 저희 세무 대리인들이 이제 모두 확인이 될 때 대표님들은 이거는 수익금이 아닌데 수익금액으로 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세 매출이라든가 외화 관련 수익금액이 있을 것이고 스토커 분들 수익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고거래를 통한 수익금액도 이게 계속 반복적이면은 저희가 수익금액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같은 거 받은 것도 저희가 수익금액으로 다 봐요. 대표님이 생각하지 않은 나는 이게 내 매출이 아닌데 수익금액으로 잡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 이중으로 잡히지 않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권 리스크가 있을까요? 페널티를 부과하겠죠. 당연히 가산세로 이제 치료가 들어가겠죠. 즉석에서는 가산세는 미제출 세액의 5%와 그리고 수익금액 0.02% 중에 큰 금액을 내게 되고요.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인 항상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실 신고라고 하니까 저는 좀 불성실하게 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성실 신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무법인 노마의 오! 와 오신다. 고맙습니다.